엑스파일 논란이 났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제 야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자기가 밝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김호준 뉴스공장에 나가서는 3일만 시간을 자기한테 그럼 충분히 주면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만 있으면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이미 이번 주에 많이 나왔는데 총평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총장의 이 엑스파일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척척석사님부터.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문건이 아마 서너 개가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실체적인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보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기자분들 다 갖고 있을 거고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확인이 안 되거나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그런 수준의 의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문제는 뭐냐면 이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의 행태인데 저는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를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작성 주체가 누군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이거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근거로 했는지 이게 분명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검증이지. 근데 이 세 개가 다 불분명하거든요. 이 상태 속에서 그냥 밑으로 흘린다라는 건 결국 이미지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공작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나름대로 뭐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들고 나와가지고 또 김호준 방송을 나가요. 거기 나가가지고 한다는 게 뭐 생태탕처럼 3일을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저는 이런 행태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호에 사파가 너무 많아졌어.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 소장님이랑도 오랜 관계가 있어요. 제가 통화해보셨어요? 그 시사 비둘기거든요.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요. 제가 아마 이준석 대표와 진중권 교수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사평론가일 가교 거예요. 필요 없고 우리는 같이 친한데. 좀 가교 역할 하게 해주세요. 약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교 역할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장 소장님이랑 통화해봤어요. 왜 그러셨냐.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엑스파일은 윤 총장님한테는 데미지가 안 돼요. 보셨습니까? 오히려 일찍 예방주사 맞고 넘어가는 게 돼요. 보셨어요? 아니요, 굳이 볼 필요도 없죠. 근데 대충 어떤 이야기가 떠도는지는 전해 들었죠. 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와 네거티브가 심하구나. 근데 윤 전 총장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건 여당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맞으면서 계속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만 지금 질문할게요. 장성철 소장이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아니, 지금 하신 것 아직 중에 제 말을 다 듣고 장성철 소장이 20초 안에 끝내요. 강정이네. 20초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예방주사가 돼서 윤 총장님한테는 나쁠 게 없는데 빨리 털고 가면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친하고 좋아했던 선배인 장 소장님이 이 폭로 때문에 이러한 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 발설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분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까워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공적인 책임을 져야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그냥 이제 뭐 말하자면 그냥 보수 문제를 계속 장외에서 떠들어왔던 분이 아니라 신한국당 공채 출신이고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당 그 그룹 안에서 전략이나 어떤 그런 문건을 작성하는 데도 관여도 해봤고 했는데 본인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부담은 본인에게도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예방주사 맞는 정도의 그냥 세간에 떠도는 의혹이라고 한다면 장성철 소장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럼 장성철 소장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진보 진영이나 한겨레 기자분들은 장 소장의 폭로, 장 소장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계속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 소장이 했던 말이 진실이라면 장 소장이 방송 나와서 뭐라 말했습니까? 이거 하나는 공공기관이 만든 거, 국가기관이 만든 거고 하나는 여권에서 만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도 믿나요? 그걸 믿게 되면 이건 사실 엄청난 선거 게이트가 되는 거죠. 선거 유린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대선 주자를 자꾸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선택적이고 이중적이에요. 장 소장이 이걸 국가기관이나 여권에서 만들었다는 걸 안 믿으면서 장 소장이 이 문서 보니까 이건 심각하다. 이것만 믿어요. 믿을 거면 다 믿고 안 믿을 거면 다 안 믿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장성철이 한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한 건 김재원 씨였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당, 그러니까 자당 내 수류탄이 터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초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 최초 권위 부여자는 김재원 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그 발언은 장성철을 공격하는 척하지만 사실 윤석열 캠프에 대고 야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수류탄인 것 같아. 이 엑스파일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눈치가 보이니까 나중에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송영길을 끌어다가 네가 엑스파일 만들었지, 네가 엑스파일 발언했지라고 갖다 집어 던졌는데 애시당초 최초의 엑스파일이란 발언이 나온 것은 5월 24일에
신지호 의원이 온라인에 공개된 날짜가 5월 24일이니까 아마 그 전에 주간조선에 보도가 됐겠죠. 거기에 야당 의원실에 가서 엑스파일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25일에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집회에 나가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 우리가 윤우진 사건 등 즉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의 측근인 윤대진의 형을 봐주려고 벌였던 그 사건 등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뭘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김현정 CBS 뉴스쇼에 나갔는데 김현정 씨가 계속 엑스파일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답을 끌어내다가 제목이 나오고 조선일보에서 송영길 엑스파일로 묶어서 내보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30일에 경향신문의 정용인 기자가 또 다시 이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이 황교안 측에서 공안통 대 특수통의 싸움의 준비로 엑스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더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엑스파일 얘기를 한 건 오로지 다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내부 공작 사건을 왜 자꾸 민주당에 던지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조한 것도 말씀하신 대로 장성철 이 엑스파일에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신지호 전 의원이랑 친해요. 같은 유튜브를 해서 일주일에 한 2번 봅니다. 근데 주간조선에 썼던 칼럼에도 밝혔지만 여당에서 만들어서 야당에 뿌리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이게 야당 내부에서 다른 대권 주자들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터뜨릴 수 있지만 최초 생성지는 여당이라는 주장을 엑스파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던 신지호 전 의원도 주장하는 것이고 당사자인 장성철 소장도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 입장으로 정치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근데 김현정 앵커가 살살 유도했다고 해서 엑스파일이라는 단어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안 정치력이 썼어요. 얕은 사람입니까? 안 썼다고요. 이후에 썼잖아요. 어쨌든 차곡차곡 준비하고 네. 있다고. 아니 일단은-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랑 엑스파일이랑 다른 문제가 하나만 더 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엑스파일이 되려면 전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가 권력기관, 뭐 국세청이나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사찰에 준하는 내용의 성질이 담겨 있을 때 엑스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척척 석사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터졌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권력기관의 그런 의미에서는 내용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다 대고 권력기관이 했으면 사찰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김한이 나 때렸으면 폭력범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날 안 때렸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거는 저 장성철인가 이 사람이 했던 얘기에 대한 맞아요, 코멘트인 것 같고 일단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작성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야당설이 있고 야당 내에서 윤석열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경쟁자들이 좀 퍼뜨렸다. 그 중에 건데 뭐 검사 시절 얘기는 뭐 홍준표가 아니냐. 또는 또 이것도 김무성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에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버전도 여러 개예요. 지금 뭐 서너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이런 엑스파일 얘기를 갖다가 그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찌라시 같은 얘기들을 갖다 송영길 대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도 읽어봤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공식적인 예컨대 공적인 라인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당대표가 나와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아니 검찰개혁을 위해서 옛날에 왜 뭡니까? 윤석열 이미 퇴임한 사람의 그 얘기가 필요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도 그 조국한테 했던 것의 10분의 1만 털어도 뭐가 될 거다라는 게 그쪽에 계속 레토릭이었고 계속 아마 그 모아놨고 내용은 뻔한 겁니다. 네가 공정의 상징이냐? 그런데 이제 아마 검찰 당시에 뭐 트집을 잡겠죠. 이거 보면 공정의 상징과는 실제로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네거티브잖아요. 네거티브는 언더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자기들이 대선 국면에서 포지티브하게 메시지를 주도하고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아니, 그 얘기죠. 엑스파일 얘기는 야당끼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당한테 포지티브 하지 말라. 그걸 포지티브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장 소장의 주장일 뿐이고 이 모든 얘기들은 야당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난 거기서 갑자기 여당이 포지티브를 안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고 야당이 이재명 씨가 자꾸 얘기를 하고 야당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답변을 주는 민주당의 거지. 수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가 되나? 말이 되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건데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성철 씨가 들고 있던 엑스파일의 원 저자는 기자입니다. 예, 기자고요. 지금 많은 기자들이 검증을 위해서 자기들의 취재 파일을 모으고 있는 거라서 지금 시중에 떠도는 것들은 일단 정대택 씨가 자기 억울하다고 본인이 했던 얘기 상하권으로 나눠서 돌리는 파일이 있고요. 80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자기들 방송 대본용으로 준비했던 취재 노트 중에서 앞에 6장이 뜯어져 나가서 도는 PDF가 있고요. 열린민주당 기관 유튜브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에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많이들 출연하시던데 아무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사실이 일단 뭐 3번 들어보죠.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되게 일단 그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가짜뉴스성 공격이라고. 그치.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해석, 정치적 상상력.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렇고 나머지 하나는 출처를 잘 알 수 없고 장성철 씨가 봤다는 것은 언론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결국은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권력기관이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거기다 심어놨어야 이게 엑스파일이 되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윤석열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정리한 파일들이 돌아다니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건 정당도 당연히 그리고 모든 캠프 그건 뭐 여야 할 거 없이 캠프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내부 견정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에 괜히 자기들끼리 민망하니까 자꾸 여당에다가 뭐라고 말을 얹고 있는 상황으로 제 눈에 보여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 여당이 아니 이거 파일을 봤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정말 자신이 야당인데. 있고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문제면 국회의원도 어차피 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고 다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이런 듀오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엑스파일 내용 안 봤을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근데 장성철 의원이 그 자기가 얘기했어요. 건드렸을 때 국민의힘 의원이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근데 그뭐 이미 다 아니, 그러니까 어쩌지 지금 장성철 왜 씨가 민주당에서 갖고 이걸 있는 내용을 파일과- 가지고 민주당 아니, 얘기가 이건 중요한 건 재질문 장성철 씨가 갖고 있는 파일과 돌고 있는 엑스파일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돌고 있는 엑스파일이든 아니, 장 소장 엑스파일이든 나한테도 그 내용을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이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지든 뭘 하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든 근데 그게 왜 아니- 내용 하나 공개 못하는 아니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뭐가 있는 PDF. 것처럼 말하냐고.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 언급 안 하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취재 노트니까 공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밖에 없거든요. 사실이라는 자신이 없는 거지. 이게 근거가 있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게 만약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가 아 근데 나왔을 그거는 텐데 넘겨진 추정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 것이다라는 건 추정이고. 사실에 가까운 추정이라고 하죠. 아니 뭐 사실에 가까운 추정이나 뭐 어떤 추정이고. 근데 제가 지금 아니- 물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성철 소장이 나는 그 엑스파일을 받고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이게 야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라가 아까 제 들어보세요. 장성철 소장이 한 워딩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은 상관없이 정부기관과 뭐 국가기관이 누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게이트가 될 수 있죠. 정부 국가기관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당이 엑스파일의 내용을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도 그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를 며칠째 지금 일주일째 강탈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양쪽 다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양쪽 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왜냐하면 있는데. 양쪽 다 봤는데 이 내용을 언급할 정도의 어떤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고. 이거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말도 웃기는 거고 이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양쪽에 좀 오버인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이분이 말을 계속 바꿔요. 장성철 씨가 처음에는 뻔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받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뭐 위기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왜 만드느냐, 여권을 향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 되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쓸데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 지금 선수로 뛰고 있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선수로 뛰고 있다. 정확히 말씀하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 공개를 하겠다, 3일만 시간을 달라.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런 거였다, 파쇄했다, 파쇄하겠다. 계속 말을 바꾸면서 계속 또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또 계속 또 다른 얘기들을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자체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취재차, 제보차 모여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취재 노트에 불과하니까 이거 관심 끊으시고 그냥 정치는 정치로 해야 돼. 내가 무슨 정견을 갖고 있고 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거지. 지금 거기에 나오는 뭐 시시콜콜한 그 부인 얘기, 장모 얘기, 뭐 본인 얘기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당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선수 중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래서 29일에 정치 선언을 통해서 진 교수님이 29일에 한 궁금하다던 그 메시지는 오늘 기자회견 기자들 통해서 대변인이 다 발표했습니다. 29일에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오후 1시에 어.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고 그 그 말씀하신 이후에 것처럼 증문즉답도 하고 기자들의 뭐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그 정도 내용은 오늘 대변인단을 통해서 나왔고 근데 나는 그게 참 잘 첩보가 모르겠는 다 게 나왔고 일단 제가 말을 하고 예.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그런 메시지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중간에 이걸 물타기로 퍼뜨렸느냐. 그래서 김성애 대변인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지금 이게 아닌 걸 아니까 섣불리 발을 깊게 못 담그는 거예요. 언론만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막 열어 올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여든 이게 야든이 아니라 전부 다 야당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잠잠해질 거라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야당에서 혼자 한 거예요. 아니, 이재명 지사도 막 이거 가지고 막 생각을 내용하고 딴건 브리핑을 몰라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발을 담그면 안 되거든요.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송영길 대표도 그랬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게 혹시 흘러나간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민주당 계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도 그걸로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했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방송이 그거 있잖아요. 생태탕 가지고 생태탕 하나 가지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